빼고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진지한 방송, 고품격 시사 방송, 까칠한 방송, 도보다리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내부 총질러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해봤어요. 의외에 이제 그 엇박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지금 현재 그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분인데,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광을 제대로 판 분이 있죠. 누구요? 김부겸 의원. 아, 김부겸 의원은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호소하면서 정말 대구 경북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대구 막 이쪽 좀 비하하고 놀리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사실은 좀 반성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그로 인해서 지금 대구 지역에서 김부겸 의원에 대한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실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설계된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다. 네. 잘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못하고 있다라는 게 73%가 나옵니다. 현재 죽기 살기로 정부에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대구 경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전을 펼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73%가 나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럼 지금 내가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내가 당선되는 게 더 먼저야. 당보다. 정권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민주당이지만 당신들 편입니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요. 최저임금 정책은 자 일단 지금 시점에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뭐 미래통합당에서 뭐 쟁점으로 삼았나요? 최근에?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네. 갑자기 그런데 왜 나오죠? 갑자기 최저임금 정책은 선의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잠옷 당혹스럽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서 이해 갈등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기회 불균등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자,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다라고 했을 때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조국 전 장관님. 예, 조국 장관이 여기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는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싼 것은 잘못이다.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신뢰나 애틋함이 있겠지만 그런 건 적절치 못하다. 국민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요.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슈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한다. 탈당은 하셨나요? 탈당하시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마치 자한당 미래통합당이거나 아니면 그냥 올고진 소리하는 정의당 정도의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양당제가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권력구조는 반드시 반대자들을 배제하는 불평등을 낳는다.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라는 무한 정쟁 프레임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안철수가 보이죠? 양쪽 다 싫습니다. 양비론이요. 4월 총선 이후 개헌에 대한 실효적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한다. 21대 국회 구성 후 딱 1년이 적기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쫄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너무 나갔다. 그죠? 순간 참, 너무 나갔다. 나 여당이구나. 나 옛날에 한나라당이래 갖고 나 한나라당인 줄 알았네 라는 딱 자각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걸 깨달았다. 상생의 정치가 어려운 이유도 정치 제도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마무리 단어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정부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훈훈한 마무리이긴 한데 그 전에 자기의 광을 팔기 위한 그 수단들이 지금 집권 여당, 내가 속해 있는 당하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발언들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원래 금태섭만의 특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또 이런 사람들이 기어 나오지? 자, 금태섭은 일단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이 다 닿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김부겸 의원은 이 스탠스로 가면 대구 지역에서 그동안의 민주당이 얻었던 것보다 가장 큰 득표 차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스탠스면 이 스탠스는 본인은 사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스탠스인 거예요. 각자 도생하긴. 왜냐하면 대구라는 좀 그 불리한 지형인데 그 지형에서 내 인지도가 올라가고 나는 지금 여당이지만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고 내가 이 지역 대구 지역을 내가 대표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읽히거든요. 그럼 아마 정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머지 의원들이나 내 할 바 아닌 나머지 거죠. 사람 당의 문제, 정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할 바 아닌 거죠. 그죠?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공교롭게 또 부산 지역구에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밝힐 수는 없는데 저랑 동갑입니다. 아, 그 어린 놈이 네. 최고위원입니다. 네. 자, 김혜영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우리가 좀 가슴 아파하는 아픈 손가락 김남국 변호사죠. 그 김남국 변호사를 향해서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기를 권한다. 김 변호사가 정치 영역에서 청년을 언급하는데 청년 정치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 정치의 생물학적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으로 기득권과 사회 통념에 비판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말 같지 않은 게 그럼 네. 내가 청년 정신을 지니면 난 청년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우, 우리 또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도 아니라고 봐요. 뭐 이만희도 그럼 청년. 그래서 이만희는 청년이죠. 청년 이만희. 네. 청년 허경영 다 되네. 네, 그렇죠. 청년 정신이 중요하니까요. 네, 정신만 있으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잡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정치 입문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청년 정치를 위해서 뭘 했냐가 한 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고 있는데 실적 갖고 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가 청년 정치 핵심이고 금태섭이네요. 금태섭이 청년이었어. 그 99명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금태섭 얘기를 두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남국을 디스하면서 김남국이 지금 이 강서에 왔을 때 금태섭과 붙는데 청년 정치를 너가 얘기하지만 너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청년 정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뭐 김남국이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 테고. 자기 숟가락을 얹은 거겠죠? 그렇죠. 싫은 거죠. 자, 이런 말만 했나 하고 보니까 그날 같은 날 이 방언이 터졌어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네.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지가 한 얘기예요, 지금? 얘가 지금 누구를 거론하면서 좀 좋게 얘기하면 이 얘기인데 좀 발언 좀 신경 좀 써라. 좀 작작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누구한테 한 건가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했습니다. 추 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요.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떠나갖고 모든 행정이든 뭐 검찰개혁이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까요. 그러면 자기 광을 파는 거죠. 나는 내 당이지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 공교롭게 지역구가 부산이네요. 아까 김부겸하고 얘 맥이 좀 닿지요. 청년위원장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위원장은 그 김병관 의원이고 이 사람은 그냥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이 된 거죠. 젊은 정치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으면 네. 그동안 청년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은 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김혜영이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네. 이번에 그딴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었죠. 정신만 청년이면 청년이다. 참 명언이네요. 자, 금태섭 의원은 뭐 주지하고 계시죠. 워낙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당에 제가 막아내야지. 이번 선거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 강서갑이 19대 총선에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노원갑은 김용민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들을 소환해서 야 너네 이런 거 있었잖아. 민주당에 다 아픈 손가락들을 다 소환하고 있네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자기 광을 팔아서 결국은 금태섭 씨는 뭐 작전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바는 얻은 상황이지요. 김남국 변호사가 뭐 전략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단 강서에서 물러났으니까요. 자, 조홍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홍천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 정경심 교수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 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뭐 볼멘 소리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당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의 의원이 가서 지금 수사는 내가 검사라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고 법을 모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이게 의혹이 있어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런 선거 국면에서 온통 우리 편이 지금 다굴이라는 말이 밖에 안 떠올라갖고요.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 너는 나도 아마 저쪽 편이었으면 널 때렸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분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기대되네요. 저희 이제 또 새날에 김민석 연구원장, 네. 전 연구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 네. 어제 또 이제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자, 상대편이었던 신경민 의원은 엄청 치사했어요. 봉화마을 가갖고 네.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네. 그 영등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워딩 같은 걸 따와가지고 예전에 안철수가 이희우 여사 만나고서 녹취 따갖고 막 장난쳤던 것처럼 조작까지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경민 의원한테 한 말씀을 드리면요. 왜 졌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트위터입니다. 제 친구 가피와 승주를 만나 정치 신세계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20대 국회 활동, 윤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와의 인연, 현재 당내 경선 등에 대해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만남에도 편하게 대해준 두 분 감사드리고 잠깐만요. 가피요? 제 친구 가피와 승주라면서요. 그런데 안 나와서 떨어졌네. 그런데 첫 만남에 편하게 대해준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게 하나의 트위터에서 가능한 문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한 번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날 친구 먹었구나. 그냥 친구 됐지. 트친 여러분 많이 청취해주세요 하고 링크를 걸었습니다. 채널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네. 자, 김민석 전 원장은 새날의 채널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신경민 의원은 정치 신세계를 이용해서 새날을 대적하는 채널로 사용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분 더 말씀드리죠. 남인순 의원입니다. 남윤인순 아닌가요? 네, 혹자는 그렇게 부르고요. 공식적으로는 남인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년 정치와 붙은 측면에서 조금 논란이 있다라는 거, 그거야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분도 얼마 전에 저는 입밀이라고 부릅니다. 임밀이요? 예, 임밀이 교수가 네.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 그 경향신문 칼럼을 기고하면서 문제가 좀 컸었죠.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경향신문하고 임밀이 교수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곤혹을 치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랬는데 과한 대응이었다 이런 말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취하했어요. 근데 분명히 어디에서나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경향신문과 칼럼을 기고한 교수지요. 그랬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당에서는 사과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고발을 취하하는 걸로 정리를 했죠. 근데 남인순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시죠? 그냥 혼자 한 건가요? 아니면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공식석상에서. 그랬더니 그 임미리 교수가 남인순 교수를 인용하면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뭘 받아들여. 나 진짜. 근데 그 임미리 교수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칼럼을 썼고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민주당이 고발을 했던 거 과한 대응이다. 공당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취하했습니다. 사과할 의무는 없어요. 아니 죄를 지은 자가 사과를 받고 받아들인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임미리 교수가 남인순 의원의 사과 메시지를 받으며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그쪽을 면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사람과 맥이 닿아 있지 않냐? 저는 같다라고 봐요. 자, 임미리 교수하고 남인순 의원이 연결고리가 없을까요? 지지 기반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계죠.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을 때 아마 여성단체 쪽에서 분명히 GR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받아서 남인순 의원이 압박을 받았겠죠. 그럼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해당 행위가 될지라도 당의 스탠스가 꼬일지라도 나는 내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발언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제가 그 남인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윤인순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처음부터 남윤인순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네네. 내성 그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인가 그거 해서. 네.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것도 모두가 알아요. 네. 근데 막상 이게 선거가 되면 남인순이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 남윤인순하고 김신명수 그때 그분하고 다른 분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오고 민주당 공약을 내세우면 저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찍어주는 거지 페미니스트라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될 때는 페미니스트인 걸 숨기고 당선이 된 다음에 들어가서는 온갖 분탕질을 다 쳐대고 그러면서 무슨 그 페미니스트들한테 또 자기 그 개인적인 사과를 당의 입장으로 사과를 하고 네.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마무리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되게 시원해하는 요즘에 민주당 인사가 있죠. 대권 후보 3위까지 등극을 했는데 신천지를 급습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외연 확장의 일선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 지사가 어제자로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3위에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 그랬더니요. 민주당 의원들이 단톡방에 그 기사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날립니다. 언론이 이재명에게는 좀 호의적이네요. 신천지에서 명단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들이닥친 거라고 돌던데 아침 뉴스에서도 전체 명단 복지부에 넘긴다고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을 굳이 쇼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 호의적이라는 것은 나오면 다시 잡기 쉽다는 얘기죠. 제어가 쉬움으로.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들도 쇼를 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통 국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나올 때는 네. 그 의원 이름이랑 같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 그 2층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당겨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김무성 이런 애들 왜 그 문자 메시지, 박지원 이런 사람들 문자 메시지 보여주면서 정치하잖아요. 네. 그럼 같이 의원이랑 같이 나오는데 기사에 보면 핸드폰 화면만 나오고 어떤 의원인지가 안 나옵니다. 짜고 치는 곳. 저는 조율됐다라고 봅니다. 네. 이 메시지를 이게 지금 쇼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이거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지금 이런 식으로 까발리면 해당 행위 아닌가요? 지금 순간에? 네. 지금 굳이 일반 대중들이 좋게 호의적으로 당을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내가 아니니까 질투 때문인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발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당을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의 적이, 공공의 적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혹은 아니면 나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저도 스스로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근데 민주당을 저는 뼛속부터 민주당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도리어 정은혜비가 하는 것보다는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자중하셔라, 네. 작작들 하셔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적당히들 하셔라. 예, 적당히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들.